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자, 오늘 주제 한번 선물팀. 보여주시죠. 바로 안티 매터. 사진 안티메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반물질을 알려면 당연히 물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반물질이 뭘까요? 저거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떤 내부를 보면은 분자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근데 안티매터. 그러니까 반물질. 예. 물질에 반대되는 물질. 요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질에 반대되는 물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반물질. 그렇죠. 반대 물질. 네. 음. 그럼 무슨 소리야? 아, 예. 김태형 교수님 진짜? 성질이 반대 정확하게 지금 진짜? 꿰뚫고 계십니다. 아. 자, 금은 1g당 46유로밖에 안 돼요. 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비싸. 유로. 네, 비싸지만 금 예.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비싸죠. 근데 이 반물질, 네. 예. 반물질 54 트릴리온 유로. 아, 엄청 비싸요. 뭐야?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해요. 왜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무튼 이게 못 구하니까 비싼 거예요. 1g을 만드는 네, 것 자체가 네, 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너무 어려워서. 일반적인 네. 상황에서 못 만들고 이 반물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한 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값어치가 비싼 있는 거죠. 거죠. 있죠. 그렇죠. 그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어디에 사용하죠? 일단은 우주의 이 근본적인 진리를 알고 싶은 게 또 이 과학자와 이 모든 이 전 세계 인류의 또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반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물질이 그럼 정확하게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벽한 원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원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네. 이제 원자는 좀 약간 질량이 큰, 매우 큰 가운데 마치 행성처럼 뭐 네. 이게 사실은 이건 비유는 정말 비유일 뿐이에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 마치 태양계 행성처럼 네. 매우 큰 플러스의 정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양성자에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질량을 가지는 마이너스 극성의 전자가 공존하는 형태가 아. 우리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모습이에요. 네,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일반 물질에서의 원자의 모습이다. 예. 그러면 반물질이잖아. 네. 반물질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대해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안에 있고 플러스가 밖에 있나? 그렇다니까 이 랩장님은 이해도 못해요.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가 작은 질량의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물질은 반대인 거야. 랩장님이 예측하신 대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도대체 반물질 뭐에 장난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의 시작점으로 가야 되겠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누가 어떤 과학자가 이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가? 그렇죠. 네, 아. 요거 가야 되겠죠. 폴 디렉입니다. 예. 영국의 과학자죠. 폴 디렉. 잘생겼어요. 자,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그 유명한 디렉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는 거는 힘들어요. 네, 예. 이거는 아마 오늘 밤새도 안 예, 됩니다. 학기 수업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원자의 구조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던 시점이었어요. 상대성 이론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 이 정말 유명한 그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 전자와 어떤 빛의 에너지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방정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는 두 개의 방정식이 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디렉이 디렉 방정식을 만든 거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모든 에너지, 파동 에너지 그 해석이 가능한 방정식을 만든 게 바로 디렉 방정식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방정식. 일단은 결론은 그거예요.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식을 만들어냈어. 이 만물의 에너지에 대한 그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는데 예. 이 식의 어떤 해를 보니까 답을 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이게 전자가 질량을 갖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물질에서는. 근데 이 답을 보니까 전자도 있는데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야 답에. 원래대로면 그냥 수학에서 그냥 허근이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허근이고 무시해도 돼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폴 디렉은
아 느낌이 안 좋다. 전자와 다른 극성을 갖고 있는 전자와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전자에 반대되는 반전자. 반전자죠. 반전자? 그게 이제 반물질의 시작이에요. 근데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 이제 뭔가 사고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거 이제 궤도님이 설명해 주시죠. 반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물질과 반물질이 있으면 얘네 둘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질을 배제하고 한번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잃고 얻고 이 궤도를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사다리를 타는 거야. 네, 궤도라는 사다리를 탑니다. 네.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얻으면 윗사다리로 올라가요. 또 에너지를 얻으면 윗사다리로 올라가. 그쵸? 그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막 올라가다가 에너지를 잃으면 막 내려와요. 네. 막 내려와서 어느 한 점에 딱 도달을 해. 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아, 네. 이걸 이제 바닥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태도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얘도 있어요. 아, 더 이상 있는데. 내려갈 수 없는 어. 위치에 와도 얘는 일단 뭐가 있어. 가지고 근데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처럼 반물질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마이너스 궤도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제대로 안정된 상태가 없지 않을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지하층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가 어. 있어야 된다.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간단해요. 예. 밑에가 그냥 애초에 전자로 다 차 있으면 되는 거야. 내려갈 수 없게. 이때 말한 디렉이 말한 게 우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그 단계는 이미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야.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바로 디렉의 바다처럼 꽉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디렉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밑에가 이제 결국엔 전자가 다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자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상태인데 네. 근데 만약에 딱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2배만큼의 빛을 쏘면 그 에너지 2배만큼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뛰어올라 네, 전자가. 네. 그러면 디렉의 바다에 있던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위로 올라오면 네. 이 바다에 전자가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 생각해보면 얘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전자가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진 거니까 마이너스인 입자가 하나 없었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인 입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 네네. 우리가 모니터를 샀어. 모니터를 샀는데 잘 나와요. TV가 잘 나오는데 중간에 뭐 하나 까만 점이 있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불량화소가 있어요. 네. 불량화소는 있는 게 아닙니다. 불량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부분에 네. 빛이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무언가가 없는 걸 우리는 불량화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 말은 뭐냐?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네. 전자 하나가 사라졌어. 네. 그러면 전자의 빈 공간이 있겠죠. 그쵸. 거기는 사실 전자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쵸? 네네, 그쵸.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전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반전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불량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자가 있다, 그렇죠. 전자가 없다가 아니라 전자가 있다, 반전자가 있다. 왜냐하면 불량화소 있다처럼. 좋아. 오케이? 아주 좋은 설명.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어요. 반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랩미팅 때 이 쓸데없는 것 같은 반물질을 왜 하고 있느냐? 그게 발견됐으니까. 발견됐으니까 그러겠죠. 누가 발견했느냐? 처음으로 양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관측한 사람이 바로 이 칼 앤더슨이라는 박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반물질, 반입자 요거를 발견했느냐? 바로 저장비를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발견했다라는 건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으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눈으로 보기 위한 어떤 관측 실험 장비를 씁니다. 어떻게 관측했는가? 바로 구름을 이용해서. 무슨 소리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구름은 내부를 보면 매우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름이에요. 예. 물방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물방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응결핵이라는 게 필요해요. 응결핵이 뭐냐?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대기에 수증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증기들이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주기 위해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응결핵이에요. 뭐 응결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소금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전하가 될 수도 있어요. 전자는 정기적인 극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그리고 반전자도 플러스라는 정기적인 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전하라 그래요. 그게 응결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전자가 응결핵으로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 진짜 반전자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구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수증기가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전자를 쏴요.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곳에 구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윌슨 챔버라 그래서 그 안개 상자 실험이라 그래요. 바로 반물질을 처음으로 관측한 실험입니다. 야. 어떤 건지 눈으로 보고 싶으시죠?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오. 요게 바로 보고 윌슨 싶은 챔버 이에요. 실험인데요. 봐봐요. 여기 지금 알코올로 오. 만든 뭐야? 알코올 수증기예요. 알코올 증기에다가 예. 전자가 나오고 뭐 거기에 뭐 양성자도 나오는 어떤 방사성이 있는 물질을 갖다 놨더니 전하들이 지나가면서 궤적을 만드는 구름의 어떤 길을 만드는 거죠. 야. 그리고 뭔가 구름이 뭔가 짙어. 구름의 두께가 굵어. 그럼 질량이 큰 게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저거는 얇은 건 전자겠고 굵은 건 큰 건 양성자겠구나. 양자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양성자 같은 걸 알파 입자로 해요. 좀 그 질량이 큰. 그거는 네. 질량이 크니까 구름이 엄청 굵죠. 네. 구름을 만든 이 궤적이 네. 굵고 약간 직선으로 갑니다. 아. 근데 전자들은 질량이 작잖아. 예. 그럼 그래서 막 휘어. 저 엄청 희미하게 커브된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저기 지금 전자가 구름을 만들면서 지나간 궤적이에요. 만약에 전자가 만든 이 커브와 반대되는 커브가 있는데 저 양성자처럼 구름이 지나지도 않고 꺾인 것도 훨씬 많이 꺾였어.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반전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바로 1932년에 지금 밑에서 위로 지나간 거예요. 네. 밑에서 위로 구름의 궤적이 뭐가 만들어졌어. 얘가 전자였으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꺾였어야 되는데 전자랑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꺾이는 궤적이 엄청 곡선인 거야. 저거는 반전자구나. 그렇지. 이거 뭐 용어로 하면 양전자구나. 라고 오. 볼 수 있는 거죠. 반물질은 진짜 실존한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건 빼박 힌트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대단한 됐어요? 거죠. 칼 앤더슨은 어떻게 됐을까? 노벨상을 노벨상. 받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셨죠. 네, 네. 반물질을 처음으로 관측한 예. 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이제 전자에 반대되는 양전자를 발견까지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주제가 반물질이잖아요. 네. 물질은 전자와 양성자가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원자여야 뭔가 네.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럼 전자에 반대되는 양전자는 찾았어. 눈으로 봤어. 그럼 뭐가 보고 싶겠어? 가운데에 있는 큰 거. 네. 양성자에 반대되는 반양성자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MC 스퀘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곱한 게 결국엔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되니까 전자, 양전자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한 거야. 네. 근데 가운데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네. 질량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로 표현을 하면 그 질량이 네. 거의 한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2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네, 2000배 정도 질량이 차이가 나요. 에너지로 봤을 때 에너지는 2000배가 더 넘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완전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될 것 네. 같죠?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기업과 과학자들은 개발을 했죠. 언젠가 한 번은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입자 가속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건 에너지가 엄청 높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청 에너지가 높게 가속을 시키면 반양성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를 탁 치면 전자와 반전자가 나온 것처럼 양성자, 반양성자가 튀어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반양성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언제? 1955년에 베바트롤이라는 입자 가속기가 처음으로 이 시도를 합니다. 반양성자를 정말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안티프로톤이 반양성자고요. 네. 프로톤이 양성자예요. 네. 두 개가 똑같이 튕겨나가는 방향은 같은데 뭔가 꺾인 게가 다르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죠. 네,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갈라져. 저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반양성자 존재한다. 지금 봐봐요. 어쨌든 우리가 반양성자도 관측했고 예. 네. 양전자, 반전자인 양전자도 관측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발견했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야 내가 발견한 것들을 잘 조합하면 그렇죠. 반 물질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입자만 더해서 물질 만들었듯이 반입자 그렇죠. 반입자 모으면 반물질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로 반수소 만들어 보자. 네. 지금 수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반양성자 반- 만들었고 양전자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얘네 둘을 잘 이렇게 결혼시켜주면 반수소 그렇죠. 우리가 진정 말할 수 있는 반물질 진짜 만들 진짜 수 있겠구나. 물질. 진짜 반물질. 이런 막 이렇게 과학자면 그럼, 얼마나 설레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프랑스의 세르린이라는 엄청 유명한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네. 이 실험을 착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원래는 자기장을 통해서 뭔가 이게 그 극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안 부딪히게 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수소 반수소를 만들려고 보니까 플러스인 양전자와 네. 마이너스인 반양성자가 네. 둘이 딱 만나면 극성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얘를 어떻게 어떻게 자기장으로 만들어요? 가둘 수가 없잖아.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엄청 극조온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게 이 절대 온도 0도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한 살짝은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 라는 정도인데 지금 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이제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보관을 위해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세른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반입자를 반물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전자는 좀 만들기 쉬우니까 반양성자를 입자가속기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극성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보관 창고에 전기장, 자기장이 계속 있는 어디 부딪히지 않게 진공 상태로 잘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수주 정도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전 세계에 그 반물질을 연구하고 싶은 데다가 트럭으로 배송할 수 있을 정도. 요런 아이디어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궤도연구원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게 바로 쌍소멸이에요. 네, 지금 입술에서 피가 나요. 네, 피가 납니다. 근지러워서 계속 네. 긁어갖고. 양전자는 네. 전자가 있으면 합쳐서 소멸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똑같이 모든 반물질은 물질과 만나서 소멸해서 그냥 빛 에너지로서 그냥 사라지고 싶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쌍소멸이에요. 그 반대로 아까 뭐 이제 빛 에너지를 줘서 전자,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네. 요거 이제 쌍생성. 뭐 요런 개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주 초기에 빅뱅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에서 큰 폭발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거의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이 같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다 쌍소멸해서 물질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빅뱅이 딱 터졌을 때 다 존재를 했을 텐데 네. 물질이 이렇게나 많은 것 같은데 그 많던 반물질은 다 어디 갔을까? 요게 이제 또 다른 반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또 다른 연구 분야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은하에 살고 있는데 어딘가에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행성들도 존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물질과 닿지 않는 반물질들이 행성을 만들어낸 그런 우주들이 존재를 할 것이다. 예. 라는 가설이 하나 있어요. 예.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두 번째, 물질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애초에. 물질이랑 반물질이랑 빅뱅 때 팡 생겼는데 물질이 조금 더 있어서 반물질이랑 다 합쳤는데 아직 남은 물질들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인 거야. 나머지는 다 소멸됐고. 세 번째, 물질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존재를 했는데 빅뱅 때 소멸을 했는데 대칭성의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물질이 좀 남았다. 어쨌든 좀 남았다. 지금은 우리가 남아있는 물질들로 구성된 것이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가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반물질을 찾아온 역사를 또 한번 쭉 훑어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던 뭐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데 구름을 만드는 안개상자 실험을 통해서 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 반수소라는 반물질을 만들기까지 하는 과정까지 왔어요. 21세기에 와서. 현재는 그렇다면 왜 반물질과 물질이 존재를 했는데 현재는 왜 물질밖에 없느냐?
정말 대칭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우주 어딘가에는 지구와 반대인 반지구 같은 뭔가 반물질로 이루어진 행성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와, 근데 라는 그건 그런 진짜 공상과학적인 멋있겠다, 그러면.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는 반랩장님과 음. 반궤도연구원과 반공진과 반교수님과 반랩미팅과 우와. 반대과학 네 반댈과학 뭐 이런 것들이 구독자 마이너스 20만. 그렇죠. 마이너스 20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을까. 혹은 이조차도 공상과학으로 끝날 것인가. 우와, 이게 너무 멋있다. 이제 앞으로 반물질을 연구하는 그쵸. 과학자들의 예. 앞으로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아까 쌍생성 쌍소멸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관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네들이 정말 쌍생성하고 쌍소멸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세계입니다. 양자세계 네. 연구는 정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어떠한 이 물리학적인 지식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과학자들이 밟아 나갔다. 그렇죠. 네, 이거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반물질 랩미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반물질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이 많아지네요. 예. 네. 이사 씨와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 교수님. 다음 주에 봬요.